예, 옥내림 낚시 탄생 배경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 옥내림 낚시는요, 물질을 빼놓고 좀 설명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데, 그 물지가 어떻게 탄생되었는가를 제가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사장님과 나 사장님이 낚시를 갔는데, 가 사장님 낚싯대가 이 수초에 걸려가지고 툭툭 치다가 찌가 휙 날아가서 이 돌에 탁 하고 이렇게 부딪혔답니다. 그래서 찌를 확인해 보니까 크랙이 가 있어가지고 뭐 순간적인 충동으로 뭐 근처에 있던 모래를 한 줌 지어가지고 찌를 마구 이렇게 비볐답니다. 에이라 모르겠다 싶어서 이 모래로 비빈 찌를 그대로 사용했는데, 정말 뭐 아이러니하게도 이 모래로 비빈 찌가 계속 꾸준하게 입질을 해 주었다는 겁니다. 너무나 신기해서 다음 뭐 출조 때도 같은 장소 같은 포인트에서 낚시를 했는데, 전에 사용했던 이 모래로 비빈 찌에서는 입질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고요. 정상적인 채비에서 따문따문 입질이 이어졌는데, 그래서 뭐 또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그 찌를 가지고 정상적인 멀쩡한 찌를 가지고 모래를 한 줌 지어 가지고 그걸 또 비볐답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다시 낚시를 하니까 오늘 이 모래로 비빈 낚싯대에서는 입질이 꾸준하게 이어졌다는 겁니다. 어제 그 전에 출조 때 모래로 비빈 찌에서는 전혀 입질이 나타나지 않는데, 오늘 비빈 찌에서는 뭐 계속 이렇게 입질이 이어져 가지고 가 사장님과 나 사장님이 이것을 가지고 뭐 많은 연구를 했다고 그럽니다. 분명히 찌가 물을 먹으면은 조가에 플러스 요인이 된다는 확신이 들어서 찌를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다 사장님을 찾아가서 수많은 연구 끝에 뭐 소위 말하는 물지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물지가 친수성 페인트를 도료를 입히는 물지도 지금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사포질을 해서 찌에 물을 먹게 하는 방식도 존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물지가 탄생을 하고 그 물지와 궁합을 받고 된 채비가 바로 이 옥내림 채비가 되고요. 거의 뭐 옥수수와 절대적인 궁합을 보이면서 노지 낚시터에서 많은 조가를 뭐 기록하게 되는데, 특히 찌 전문가인 다 사장님이 만든 찌는 더 상당히 뭐 많은 조가를 기록하게 되었는데요. 물론 이 물지가 효과도 있겠지만은 뭐 그것보다는 기존의 바닥지보다 좀 더 저부력지를 갖추고 낚시를 했다는 것에 뭐, 그리고 가는 원줄과 가는 목줄을 사용했던 것이 더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질한 것이 뭐 조가에 분명히 플러스적인 요인을 가져다 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7푼의 찌를 가지고 7푼의 물질을 가지고 낚시를 하면은 6푼 기능을 내고요. 8푼의 찌를 가지고 찌를 하면 7푼 기능을 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고부력으로 가면은 예를 들어서 뭐 13푼의 찌를 가지고 12푼의 기능을 낸다고 해서 뭐 조가에는 크나큰 영향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부력의 찌를 조금 더 저부력으로 만드는 기능이 바로 이 물지의 기능이고요. 거기에서 뭐 그 채비 저부력에 맞는 원줄과 목줄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뭐 조가의 플러스가 되는 영향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물지가 탄생함으로 해서 이 옥내림 낚시가 시작된 것은 뭐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옥내림 낚시 채비 구성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자, 뭐 옥내림 낚시 채비는 그렇게 뭐 어렵진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뭐 바닥 낚시와 같이 아래쪽 위쪽 찌를 유동시키는 찌 멈춤 고무를 2개씩 이렇게 달아 주시고요. 그리고 유동되는 봉도를 달아 줍니다. 유동되는 봉도를 달아 주시고, 그리고 이 도래를 연결해 주시고요. 그리고 목줄을 연결해 주시면 끝이 납니다. 자, 이 목줄은 약 한 55cm 내로 단차가 약 한 8cm 정도로 뭐 나오는 게 이상적이고요. 봉돌은 반드시 이렇게 유동이 되는 봉돌이 좀 부드러운 입질을 유도합니다. 약 한 봉돌의 유동 길이는 약 한 10cm 정도 뭐 이렇게 주시면은 옥내림 채비가 끝이 납니다. 옥내림 낚시 찌맞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자, 옥내림 낚시는요, 뭐, 제 같은 경우에는 수조통에서 약 한 이목 맞춤을 합니다. 수조통에서 이목 맞춤을 하고, 현장에서 다시 찌 맞춤을 해보면은, 찌가 거의 케미꼬지 내지 뭐 일목에서 조금 더 나오는 맞춤이 됩니다. 뭐 현장에서 뭐 좀 더 예민하게 일목으로 맞추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수조통에서 확실히 이목을 맞추었으면은요, 현장에서 비록 뭐 케미꼬지밖에 나오지 않더라도 그대로 뭐 사용하셔도 뭐 입질 받는데 크나큰 지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지금 수조통에서 약 한 2목에서 3목 정도를 맞춰 놓고 현장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맞춤을 해보면은요, 현장에서는 거의, 예, 뭐 화면에 보이시는 거와 같이 거의 뭐 케미꼬지 맞춤이 됩니다. 뭐 여기서 뭐 조금 더 미세하게 하시려 그러면은 한목 정도 맞추시는 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뭐 그대로 뭐 사용을 하셔도 무방을 합니다. 수조통에서 확실히 이목 정도 맞추었다고 생각하면은 이대로 뭐 사용하셔도 괜찮은데, 수조통과 현장에서 이렇게 부력 차이가 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가장 큰 원인은 수조통과 현장의 수압 차이에 의해 가지고 부력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뭐 굳이 맞춤을 하지 않아도 뭐 이대로 사용하셔도 뭐 크게 뭐 불편함은 없을 겁니다. 예, 옥내림 낚시 수심 측정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일반적으로 내림 낚시에서는 위쪽에 찌 멈춘 고무가 2개를 다는 것이 제일 위에 게 수심 측정을 하기 위한 고무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내림 낚시 윗바늘 또는 아랫바늘에 침력이 되는 수심 측정용 고무를 달아줍니다. 그러면 찌가 이렇게 이 바닥이 윗바늘 내지 아랫바늘에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서게 되는데요. 거기서 정확하게 수심을 맞추었으면은요, 위쪽에 수심 측정용 고무를 자기가 수심 맞춘 곳에 쭉 올려줍니다. 만약에 수심이 케미 정도, 이리 정도에 맞췄다 그러면은, 위에 이 수심 측정용 고무를 가지고, 수심을 이렇게 맞춰 주시고요. 그리고 자기가 예를 들어서 삽목을 맞춤을 했다 그러면은, 이 수심 측정한 것을 가지고 딱 기반으로 해서, 아래, 찌 바로 위에 찌 멈춘 고무를 수심 측정용 고무 약 한 상목 위치에서 이렇게 조정을 하시면은 삽목이 나오도록 조정을 하시면은 이 내림 낚시에서는 수심 측정이 완료된 것인데요. 뭐 옥내림 낚시에서도 뭐 이렇게 하시면은 상당히 뭐 정확하지만은 굳이 이게 정확한 내림이 아니고 그냥 대충적인 슬러프 낚시이기 때문에
굳이 이 수심 측정용 고무를 활용해서 수심 측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보통 일목을 맞추었으면요, 일목 이상만 내어놓고 낚시를 하시면은 봉돌은 살짝 떠 있고 두 바늘은 슬로프 지는 형태가 되는데요. 뭐 조금 더 정확하게 수심을 측정하고 싶으시면은 바늘에 옥수수를 달아주면은 일목을 맞추면은 거의 뭐 개미꽂이 맞춤이 될 겁니다. 그렇게 뭐 수심 측정을 하시면 되고요. 굳이 또 옥수수를 사용하지 뭐 않아도 뭐 보통 한 2목 내지 3목 정도 이렇게 던져서 낚시를 하시면은 거의 뭐 수심이 정확하게 뭐 맞추어지는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옥내림 낚시 수심 맞춤에 대해서 또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옥내림 낚시를 수심을 맞출 때 굳이 찌멈춘 고무가 필요가 없는 것이요. 자, 지금 좀 전에 저희가 낚시를 했을 때 거의 개미꽂이 맞춤 형태로 표현이 되는데, 찌가 1목 이상만 나와주면은 입질 받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던지셔가지고 지금 개미꽂이 한 맞춤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는 바늘이 바닥에 닿을랑 말랑한 상태, 그러니까 제대로 뭐 슬로프는 지지 않는 그런 상태고요. 약한 수심을 맞추어 주실 때, 예, 지금처럼 한 1목 정도만 나오게끔 낚시를 하시면은 이 상태에서 그대로 이렇게 낚시를 하셔도 제대로 된 옥내림 형태의 수심 맞춤이 됩니다. 봉돌은 살짝 떠 있고 양쪽 바늘은 슬로프가 진 그런 형태의 낚시가 될 것입니다. 채비를 정렬을 시키는데 중요한 것이 봉돌이 뜬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봉돌이 뜨고 있고요. 바늘은 이렇게 슬로프 줘서 안착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옥수수를 미끼를 넣고 채비 정렬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봉돌이 뜨고 옥수수는 슬로프를 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밖에 기온이 영하 3도라서 붕어가 꿈쩍을 하지가 않습니다. 붕어가 먹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을 건데, 그러면 옥내림 낚시에서 중요한 것, 한쪽 바늘이 단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짧은 바늘의 목줄을 들고 붕어가 입질하듯 미끼 표현을 하겠습니다. 찌가 올라오고 빨면은 그대로 찌가 쑥 빨려 들어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긴 바늘에 옥수수가 확실한 단 역할을 해준다는 겁니다. 이번에도 긴 바늘을 가지고 입질 표현을 해보겠는데, 찌가 올렸다가 붕어가 가져갈 때 지금 각도가 작아가지고 찌가 내려가는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은, 중요한 게 짧은 쪽에 옥수수 바늘이 단 역할을 해준다는 겁니다. 한쪽 바늘이 단 역할을 배에 의한 단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옥내림 낚시에서는 두 바늘 낚시 채비가 상당히 효과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옥내림 낚시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차적으로 바닥 낚시찌와 비교인데요. 뭐 형태가 뭐 아주 뭐 오뚜기형이나 다루마형, 뭐 유선형 같은 경우에는 옥내림 낚시찌와 확연히 구분되지만은 일반 막대찌 같은 경우에는 이 옥내림 낚시찌와 바닥 낚시찌의 구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자, 가장 뭐 눈에 띄게 틀려지는 부분이 바로 이 찌다리 부분입니다.
이게 바닥 낚시찌 같은 경우에는요, 전체적으로 이 무게 중심점이 한 이 정도 와가지고, 찌가 올라오는데 주안점을 맞추었다면은, 이 옥내림찌는 찌 다리를 짧게 하고요, 무게 중심점이 아래로 와서, 올라가는 입질보다 내려가는 입질에 좀 더 주안점을 둔 것 같습니다. 이게 무게 중심점을 살펴봐도요, 이 바닥 낚시찌는 보통 찌 상단부에 이렇게 무게 중심이 잡히고요. 이 옥내림 낚시찌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중심부 이상, 이렇게 한 중심부 찌가 정중앙에 거의 왔을 때 무게 중심이 잡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찌도 어느 정도 이 안쪽으로 좀 많이 집어넣어 가지고 찌다리를 안으로 많이 집어넣어서 내려가는 입질에 좀 주안점을 두었는데요. 옥내림 낚시의 핵심은 채비 특성상 찌가 건들면 찌가 이렇게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올라오는데 얼마나 부드럽게 내려가느냐, 즉 부드럽게 내려가는 것이 챔질 타임폭을 좀 넓혀주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잘 내려가는가에 대해서 이 설정된 것이 바로 옥내림 낚시찌입니다. 초창기 옥내림 낚시찌는 상당히 이 저구력으로 이 설계가 되었을 겁니다. 그때도 물찌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출시가 되었는데, 앞서 물찌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은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아무튼 이 저부력 찌로 이 설계가 되어서, 가는 저부력지로 설계가 되어서 옥내림 낚시를 함에 있어서 상당히 조과적으로 좀 유리했던 것이 사실인 것 같고요. 하지만 이 저부력지에 단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속 장애물이 있었을 때 제대로 바닥까지 내려가지 못한다는 단점, 그리고 찌가 너무 가볍기 때문에 캐스팅하기 힘들다는 단점. 이 두 가지 단점 때문에 찌가 약 한 7푼에서 8푼 정도의 찌까지 이 무게가 올라간 것 같은데, 한 그 정도 무게만 올라와 주면은 물속 장애물도 어느 정도는 쉽게 내려가고요. 그러니까 바닥 안착이 빨라지고, 그리고 캐스팅도 한 4칸대까지는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설계된 찌가 바로 이 옥내림 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요즘에 업그레이드 된 자립찌인데요. 이 자립찌는 이쪽에 피아노 광선을 두어 가지고 정말 6칸대도 손쉽게 캐스팅할 수 있도록 설계된 찌가 바로 이 자립찌입니다. 이쪽에 피아노 광선을 줘 가지고요, 무게 중심점이 거의 바닥에 와 있습니다. 거의 무게 중심이 보시면은 거의 하단부에 무게 중심이 와 있을 만큼 이 옥내림 낚시찌에서 이 피아노 광선을 줘서 캐스팅을 쉽게 하고, 부력도 한 7푼대 정도로 나오게끔 이 옥내림 낚시 업그레이드가 된 찌가 바로 이 민물 자립형 수달찌인 것 같습니다. 자, 옥내림 낚시찌,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하게 다루어질 것이 올라가는 입질이 아니라 내려가는 입질을 얼마나 잘 표현해 주도록 설계되었느냐가 찌 선택의 가장 큰 기준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옥내림 낚시 원줄과 목줄 선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가지 원줄을 많이 사용해 보았고, 목줄 또한 여러가지로 사용해 보았습니다. 원래는 이 F3 원줄을 주력으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줄의 특징은 모노줄이고요. 그리고 적당한 강도, 100m가 간격 있고, 적당한 가격, 가성비가 좋은 줄이기 때문에, 그리고 찌 부력에 크나큰 영향을 주지 않는 줄이기 때문에 이 F3 줄을 주력으로 사용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원줄을 몇 호로 쓰고 목줄을 몇 호로 쓰느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원줄을 1.75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목줄을 1.25로 뭐 사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용을 했을 때 가장 깔끔한 입질 형태를 보여주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부드러운 입질 형태를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그렇지만은 이 1.75를 원줄로 사용했을 때 원줄 파마가 너무나 발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2호에 1.25줄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줄 파마를 줄였고 뭐 그런대로 뭐 정확한 입질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대물이 물었을 때 이 2호줄로 약간 불안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2호줄로 사용을 하면은 뭐 파마라든지 잦은 채비 교체가 있었기 때문에 줄을 한 단계 2.5줄로 높였고요. 목줄도 1.5줄로 뭐 사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용하니까 가장 좀 무난한 형태, 그러니까 대물을 잡아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지만은 역시 1.5줄로도 뭐 파마가 많이 발생하는 단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목줄을 한 호수 더 높였습니다. 원줄 2.5호, 목줄 1.75를 사용했는데 뭐 이렇게 하니까 대물을 걸어도 어느 정도 자신감도 생기고요. 파마도 확실히 덜 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사용하다가 상주 강공약,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수지 낚시에서는 4자 이상급 붕어가 생각보다 힘을 쓰지 않습니다. 거의 뭐 오래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4자 이상의 붕어가 그냥 잡으면은 무게감만 느끼지 막 좌우로 째는 뭐 그런 힘은 별로 없었는데요. 강 쪽의 붕어가 상당히 뭐 힘을 섰기 때문에 또다시 뭐 원줄과 목줄을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원줄을 3호줄을 사용했고요. 예, 목줄을 2호줄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용을 하니까 정말 뭐 대물을 걸었을 때도 뭐 아주 뭐 마음이 푸근했는데요. 게다가 뭐 지인의 추천으로 고무링까지를 사용해 보았는데, 야, 상당히 뭐 안정적이지만은 뭐 아직까지 뭐 검증이 이루어졌지 않았지만은 입질은 조금 뭐 둔하지 않느냐, 뭐 이래 올라오는 입질은 거의 비슷한데 내려갈 때 시원하게 내려가지 않는 그런 단점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카본줄을 사용하면은요, 카본줄을 사용해도 되느냐고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예, 카본줄을 사용하면은 역시 내려가는 입질이 자연스럽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줄이 찌의 무게로 뭐 작용을 하기 때문에 입질 표현이 그렇게 자연스럽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줄을 뭐 추천을 처음 한다 그러면 어떠한 원줄과 목줄을 사용하면 좋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은요, 제 같은 경우에는 원줄 2.5와 목줄 1.75를 한번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파마도 덜 지고요. 그리고 바닥 낚시와 거의 뭐 비슷한 형태니까 뭐 입질 표현도 뭐 그런대로 뭐 물론 가는 목줄보다 조금 덜 하지만은 그런대로 이렇게 잘 들어오는 편이니까요. 처음에 이렇게 사용을 해 보시다가 자기의 낚시 패턴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한 호수를 더 낮추든가 2호에 1.5호를 쓰든가 아니면은 뭐 2호에 1.25를 쓰든가 뭐 그런 식으로 계절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변화를 해 주시고요. 정말 이제 한방 사이즈의 붕어를 노릴 때는 3호와 2호줄까지도 한번 사용을 해봄지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원줄과 목줄은요, 뭐 마찬가지게, 모든 낚시가 마찬가지겠지만, 자기가 사용을 해보고 자기한테 맞는 것을 선택하면은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일반적으로 토종터에서 옥수수 미끼를 사용한다면은 바닥 낚시와 옥내림 낚시의 조가 차이 평균적으로 한 5배 정도는 나는 것 같습니다. 많은 마리수를 기록할 수 있는 낚시인데요.
옥내림 낚시를 사용하는 이유가 이 많은 마리수 낚시가 가능하다는 그런 이유보다는 저 개인적으로는 크게 한 세 가지 이유에서 옥내림 낚시를 뭐 즐겨 사용합니다. 그 첫 번째는 외래 어종토 공략입니다. 베스와 블루길이 서식하는 저수지에서 바닥 낚시보다는 옥내림에서 입질 받을 확률이 더 높은 것은 뭐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두 번째 이유는 바닥 상황, 그러니까 특히 말풀 새순이 올라왔을 때 바닥에서는 이 아주 지저분한 이 바닥 속에서 봉돌이 수초 밑으로 안착돼 버리면은 미끼가 함몰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옥내림 낚시는 봉돌이 떠 있고 양바늘이 슬로프지기 때문에 미끼가 수초 위에 얹힐 가능성이 많고요. 거기서 입질 받을 확률도 바닥보다는 더 큰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뭐 정태가 있는 지역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 기상이 좋지 않을 때, 여러 가지 악재가 겹쳤을 때 뭐 바닥에서는 입질 받기는 힘이 들지만은 옥내림에서 뭐 덜커덕하는 입질을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뭐 그런 설명이 가능한 이유가 이게 미끼고 이게 붕어라면은요, 조건이 좋으면은 붕어가 미끼를 흡입해서 뭐 머리를 들거나 가지고 가거나 하는 조건이 많은데, 조건이 좋지 않은 날씨에서는 미끼가 있다면 먹었다 뱉었다 먹었다 뱉었다를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바닥 낚시에서는 이게 먹었다 뱉었다 먹었다 뱉었다 하는 과정에서 입질 표현을 잘 해주지 않지만은 옥내림에서는 이물감이 적기 때문에 그런 입질에서 붕어가 잡힐 확률이 더 높은 것 같습니다. 뭐 이러한 이유로 뭐 옥내림 낚시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물론 옥내림 낚시 이러한 장점이 있지만 그에 못지않은 단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옥내림 낚시는 많은 마리수를 기록할 수 있다는 장점, 악조건 속에서 특수한 상황 속에서 입질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은 그에 못지않게 뭐 여러 가지 단점들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 단점은요, 미끼 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옥수수에서 새우로 교체한다든지 떡밥으로 교체한다든지 하면은 입질 패턴이 완전히 틀려져 버립니다. 즉 이 말은 바늘 교체가 쉽지 않다는 얘기인데요. 물론 고무링을 이용해서 교체를 쉽게는 할 수 있지만은요, 부력점이 완전히 틀려져 버립니다. 옥내림은 한목, 두목, 세목 이러한 목수 개념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바늘을 교체해 버리면은 부력점이 틀려져서 자기가 원하는 정상적인 입질을 보여주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옥수수 미끼에 거의 최적화된 채비이고 이 공략할 수 있는 범위가 좀 제한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옥내림 낚시는요, 가는 줄을 사용하면 할수록 입질이 더 깔끔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일반 바닥 낚시에 비해 가지고 목줄 길이도 길고 원줄도 비교적 가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잦은 채비 교체를 하게 됩니다. 심심하면 목줄 두 개가 꼬이고요, 심심하면 원줄에 파마가 생깁니다. 뭐 그리고 이 강제 제압보다는 붕어를 이렇게 좀 놀리면서 이렇게 유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옆에 낚싯대와 엉킬 가능성이 바닥 낚시보다는 더 큰 것 같습니다. 뭐 이러한 잦은 채비 교체의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뭐 포인트 공략의 한계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옥내림 불가 지역이다, 뭐 이렇게 뭐 하보 조행기라든지 영상을 쓸 때 뭐 아주 수심 얕은 수초지대에서는 이 옥내림 낚시를 하기에는 상당히 불편함을 초래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특히 뭐 목줄의 길이, 아니 목줄을 바꾼다 하더라도 가는 원줄과 목줄로 수초지대 공략은 뭐 다소 뭐 쉽지 않은 공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하나를 든다면은 옥내림 낚시는 유속에 상당히 약합니다. 일반적으로 물흐름이 있으면은요, 바닥이든지 옥내림이든지 무조건 떠내려가는 것은 기정사실인데요. 그 떠내려가는 속도가 바닥 낚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유속이 있는 상황에서도 뭐 입질 받을 확률이 있을 만큼 이렇게 떠내려가지만은요, 옥내림 낚시는 낚시가 불가능할 정도만큼 쭉 이렇게 떠내려가는 그러한 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옥내림 낚시는 이렇게 장점과 단점이 공존을 하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병행을 하라는 겁니다. 바닥도 하고 옥내림도 하고, 특수한 상황에서는 옥내림 낚시를 하시고요. 그리고 특수한 상황에서는 옥내림 공략이 힘든 지역에서는 바닥 낚시를 하시는 것이 좀 더 재미있게 낚시를 하는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만약에 병행을 할 수 있는 지역 같으면 옥내림과 바닥을 뭐 병행을 시키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뭐 말풀이, 잔말풀이 올라왔다거나 아니면은 좀 전에 얘기했듯이 외래어 종터, 그리고 뭐 기상이 좋지 않을 때, 이럴 때는 뭐 옥내림 위주로 낚시를 하시고, 뭐 안 그러면 뭐 찌올림을 보고 싶다, 얕은 수초 구멍에 넣고 싶다 이러면 바닥으로 공략을 하시고, 포인트에 맞게끔 채비를 선택하시는 것이 좀 더 재미있게 낚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 같습니다.